인터넷 찾아보니까 동상을 걸리면 미지근한 물에 넣으면 낫는다고 하던데 하면서 넣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상은 조직이 얼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을 지나치게 뜨거운 물에 해동시키거나 건조한 상태로 해동시키면 손상이 더 심해져요. 그래서 35도에서 40도 사이에 한 37도쯤 되는 미지근한 물에 넣어서 해동하거든요. 그런데 이 해동하는 과정에서 통증이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하면, 특히 아이들한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저체온증은 문자 그대로 우리 몸의 체온이 떨어지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은 이런데 체온은 떨어져도 괜찮아요. 추운 날 이런데 체온, 손가락 끝 이런데 체온 적으면 34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체온이 아니라 중심 체온, 우리 몸의 겨드랑이라든지 이런 몸의 중심부에 있는 체온이 떨어지는 것이 저체온증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심부에 있는 체온은 35도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런 중심부에 있는 체온이 35도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저체온증에 걸려가지고 막 몸을 많이 떨고 사람이 좀 움츠러들고 말수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35도 밑으로 떨어지는 거에 더 심해가지고 32도 밑으로 떨어지면 갑자기 안 추워요. 이때부터. 저체온증이 너무 심해지면 오히려 안 춥고 덥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공이 확대되고 이제 이상한 정신 상태 보여가지고, 여러분 뭐 에베레스트 산 등반하는 그런 영화 보면 저체온증 빠진 사람들이 자기 덥다면서 막 옷 벗고 하죠. 그렇게 되고 중심 체온이 28도 밑으로 떨어지면 사망하게 됩니다. 근데 역시 이제 한국 같은 데서 중심 체온이 28도 밑으로 떨어지는 일이 아이들한테 발생할 가능성은 드물죠. 그렇지만 경미한 저체온증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체온이 35도 밑으로 떨어지고 32도에서 35도 사이에 있는, 그래서 되게 추워하고 말수가 적어지고 움츠러들고 하는 경우는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체온증은 사실은 저체온증이 일상생활에 잘 발생하지 않고, 한국 같은 경우에 저체온증이 언제 잘 발생하냐 하면 산에 놀러 가서 잘 발생하거든요. 산에, 특히 겨울철 산행 갔을 때 아이들도 산행 같이 가는 경우 있잖아요. 뭐 아주 어린 아이들이라면 가지 않겠지만 초등학생이라든지 중고등학생은 겨울철 산행 갈 수 있잖아요. 그래 겨울철 산행 가서 저체온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그래서 겨울철 산행을 갈 때는 옷을 잘 준비하셔가지고 가야 됩니다. 일단 뭐 상식적인 것은 다 알고 계시죠. 두꺼운 옷 2개를 가져가는 것보다 적당한 두께의 옷 5벌을 입는 게 훨씬 더 체온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왜냐하면 옷과 옷 사이의 공기층이, 두꺼운 옷 2개를 입으면 공기층이 2개밖에 없지만 적당한 두께의 옷 5벌을 입으면 5개의 공기층이 있어가지고 방열 구조를 해서 훨씬 더 좋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등반하러 갈 때 속옷을 선택을 주의하셔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 속옷은 우리가 면을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 안에 지금 면으로 된 셔츠를 입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피부와 바로 접하는 의복은 면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촉감도 좋지만 합성 원료에 비해서 피부에 덜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면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면은 물에 엄청 잘 젖습니다. 그리고 면은 물에 젖게 되면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이 급격히 떨어져요. 면으로 된 옷은 물에 젖으면 옷을 입고 있는 게 더 추워요.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 산행을 할 때는 면으로 된 속옷을 입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면으로 된 속옷을 입으면 땀을 흘리게 되면 이게 다 젖어요. 젖어서 말려지지는 않고 피부에 착 달라붙어 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건조한 피부보다 물에 젖은 피부가 훨씬 더 저체온증에 취약하거든요. 피부가 건조했을 때보다 물에 젖으면 온도가 더 빨리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면으로 된 속옷을 입고 산행을 하시면 조금 지나면은 엄청 춥습니다. 밖에 아무리 옷을 많이 입고 있어도 그 속옷이 젖어 있기 때문에 추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면으로 된 그 내복을 입으면 안 되고, 그 산행용으로 만든 그런 뭐 합성 섬유, 고텍스 뭐 이런 인조 섬유로 된 그 기능성 의복을 입히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저희가 한랭 질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동상하고 저체온증인데, 사실 한국의 입장에서 동상에 걸릴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손가락 끝이라든지 귀, 코 이런 곳에 애들이 동상에 걸릴 가능성이 많지는 않지만, 이제 그 눈밭에서 뛰어놀다가 혹은 비 오는 날 이제 신발이 젖어서 발가락에 동상이 걸릴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런 눈이나 비가 오는 날 외출을 할 때나 혹은 눈썰 매장이나 스키장에서 야외 활동을 할 때는 어느 정도 방수가 되는 신발을 신기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양말이 젖지 않았는지 잘 확인해 주시고, 또 양말이 젖었을 때 갈아 신을 수 있는 여분의 양말을 부모님들께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체온증은 문자 그대로 체온이 떨어지는 건데, 사실 역시 이제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저체온증에 빠지게 될 만한 재난 상황은 극히 드물고요. 다만 겨울철에 가족 간의 산행 이런 거 할 때 이제 어른과 달리 아이들은 저체온증에 금방 빠질 수 있고, 또 아이들의 저체온증을 체크하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체온증의 제일 처음 단계가 엄청 몸을 떨고 말수가 적어져요. 그게 저체온증 초기거든요. 그러면 바로 그냥 산행을 중지하고 따뜻한 곳으로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산행을 할 때 이런 저체온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겹의 옷을 입는 것이 좋은데, 이제 맨 안에 있는 속옷을 면으로 된 옷을 입는 것은 매우 좋지 않다. 특히 면으로 된 내복을 입게 되면 그 면으로 된 내복이 땀이 나면 오히려 체온을 더욱더 떨어뜨리는 것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이제 산행에 아이들을 데리고 갈 때는 그런 속옷부터 신경을 써서 면직물이 아니라 기능성 섬유로 된 제품을 착용하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